강릉의 바닷바람이 차가워지는 11월 초입이었습니다. 서윤은 식당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재현은 아내 다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 민주는 메뉴판을 펼쳐든 채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재현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어머님, 여기에요. 다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38년 전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지켰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단단한 가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어려서부터 말보다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시작해 15년 동안 실력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건 소규모 건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섬세함과 신뢰성을 알아봤습니다. 축하해, 재현아. 민준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재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서윤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법률회사에서 인정받고 팀장으로 승진한 것. 그녀는 재현을 키우며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어머님, 다은이 불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어머님 스튜디오 자주 들르잖아요. 응, 그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결혼 후 서윤의 스튜디오와 몇 번 협업했고 최근엔 작업실 한 칸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며느리가 독립적인 커리어를 쌓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조용히 부담 없이. 근데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별로 관심 없으시죠?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아, 무슨 소리야?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달에 공모전 당선됐을 때도 축하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제 이야기하면 늘 그래. 잘했네 이 정도예요. 서윤은 잠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관심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 그게 무관심이에요. 관심 있으면 물어봐야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힘든 건 없는지.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배려해왔을 뿐이었습니다. 다은아, 그만해. 재현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무시하시잖아요. 제가 뭘 해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테이블에서 시선이 향했습니다. 서윤은 재현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어색하게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현은 침묵했고 민준은 회피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억눌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서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가 방향으로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서유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이 아팠습니다. 재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언가를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유는 사흘 동안 스튜디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다은과 관련된 모든 문서였습니다. 협업계약서, 작업실 사용 동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프로젝트 정산 기록. 서유는 하나씩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일하며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작업실 월 사용료는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이 요청했을 때 서유는 가족인데 뭐라고 했었습니다. 법인카드는 다음 명의로 발급됐지만 사용 한도는 서윤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프로젝트 협업 단가는 시장가의 120%였습니다. 서윤은 며느리가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게 무시였을까?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으니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에겐 달리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무관심으로, 형식적인 배려로. 서유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 다은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 자료 요청. 개인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서유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녀는 다은이 독립적인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래서 일일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은에겐 냉담함으로 느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유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정리하겠다고. 나흘째 되는 날 서유는 스튜디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유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첫 번째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사용 종료 통보서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며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사용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쌍방 합의로 종료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유는 30일 후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카드 회수 요청이었습니다. 카드 발급 당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용 목적은 스튜디오 관련 업무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내역을 보니 개인적인 지출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카페, 의류, 온라인 쇼핑. 서유는 내역을 정리해 첨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재배정이었습니다. 다은이 맡고 있던 리조트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은 스튜디오 명의였고 다은은 외주 디자이너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프로젝트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서유는 문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날짜, 금액, 조항. 차갑게 느껴질 만큼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윤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서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자는 다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다은한테 무슨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어. 작업실 빼라는 거예요? 카드도 회수하고? 응,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어. 엄마, 다은이 지금 많이 속상해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현의 말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그날 저녁 기억나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다은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재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뭐라도 해주길 바랐어.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중재라도 해줬으면 했어. 근데 넌 가만히 있었어. 엄마, 그건 다은이한테 준 건 배려였어. 권리가 아니야. 근데 다은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엄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명확해야 해. 경계가 없으면 서로 다쳐. 엄마, 재현아, 나는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은 거야. 제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서윤은 스튜디오 작업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은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디자인 시안들도 사라졌습니다. 빨리 정리했네.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다은 씨가 어제 밤늦게 다녀가셨어요. 짐 다 챙겨가시더라고요. 그래. 수고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은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일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먼저 카드가 막혔습니다. 다은은 카페에서 결제를 시도하다가 거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인 카드였습니다.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다은은 지갑을 뒤적이며 간신히 계산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라이언트였습니다. 다은 씨, 리조트 프로젝트 말인데요.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연락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다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프로젝트를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저희도 곤란한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조율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재현에게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이 날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 작업실도 뺐고, 카드도 막고, 프로젝트도 다 빼앗고! 재현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이미 서윤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난 2년간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은아, 왜?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알아? 재현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다은 관련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실 월세 면제액, 법인카드 사용 내역, 프로젝트 단가 차액. 2년간 총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가 일해서 번 거잖아. 일부는 맞아. 근데 작업실은, 카드는 엄마가 배려해준 거였어. 너한테 권리가 있던 게 아니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고마워하면서 살라고? 고마워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었어. 다은은 재현을 노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넌 항상 엄마 편이지. 나는? 나도 힘들어. 다은아, 엄마와 너 사이에서. 그럼 나한테 뭐라도 해줬어야지. 그날 식당에서 넌 가만히 있었잖아.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침묵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다은아? 다은의 어머니 강혜란이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재현 씨 엄마가 널 왕따 시킨다며? 다은은 며칠 전 어머니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혜란은 그 얘기를 듣고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 엄마, 하지 마. 더 꼬이면 어떡해. 걱정 마.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은은 불안한 예감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건축 스튜디오입니다. 서윤 씨죠? 저는 강예란입니다. 다은이 어머니.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혜란과는 결혼식 이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혜란은 날카로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제 딸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작업실 빼라고 하고, 카드 맞고, 일거리도 다 뺏었다면서요? 이게 시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혜란 씨, 그건 오해예요. 다은 씨한테 제공했던 지원을 정리한 거예요. 원래 계약대로. 계약이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에요? 그냥 며느리 미워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혜란 씨, 다은 씨가 제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저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복수하는 겁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 편 들라고 했죠? 재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일도 못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욕먹고? 이게 다 서윤 씨 때문이에요. 서윤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란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제 딸 말이 사실이에요. 서윤 씨가 괴롭힌 게 사실이라고요. 그럼 할 말이 없네요. 서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은 신문을 내려놓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 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혜란 씨 전화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심한 게 아니야. 명확하게 한 거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참고 살았어. 이번엔 당신이 먼저 선 그은 거야. 잘한 거야.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 서윤은 재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은이 엄마가 법률 상담 받으러 갔대요. 혹시 소송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서윤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정산 내역. 그녀는 파일들을 꺼내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홀로 앉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서윤은 법률 상담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다은과 혜란이 보였습니다. 재현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제 딸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해서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사가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메모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는 2년간 서윤 씨 스튜디오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실에서 쫓겨나고 법인카드도 회수당하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까지 빼앗겼어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처우입니다.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재현이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작업실 계약서입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서윤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업실 사용은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쌍방 합의로 종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30일 전에 통보했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혜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근 6개월간 총 지출액은 1240만 원입니다. 서윤은 표로 정리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소비였습니다. 카페, 의류, 온라인 쇼핑. 이건 스튜디오 업무와 무관합니다. 발급 당시 계약서에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리조트 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은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간에 체결됐습니다. 다은 씨는 외주 디자이너로 참여한 거예요. 서윤은 계약서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외주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변경 시 스튜디오가 재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은 씨도 서명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시스템 로그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지난 3개월간 다은 씨가 제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한 기록이 17건입니다. 클라이언트 정보, 프로젝트 견적서, 직원 급여 내역까지 열람했어요. 혜란이 다은을 돌아봤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어봤으면 가르쳐 줬어. 하지만 넌 허락 없이 들어왔어. 재현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의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다은 씨의 무단 접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혜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싸우러 왔지만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후 네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란 씨, 제가 다은 씨를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혜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은 씨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지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은 씨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무시당했다고 느꼈어요. 서윤은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너한테 화가 난 건 맞아.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야. 책임을 정리한 거야. 다은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재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딸 말만 듣고 판단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계란 씨는 딸을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혜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다은이를 너무 보호만 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걸 못 배운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혜란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때로 자식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도 계란 씨, 이제라도 괜찮아요. 다은이가 배우면 돼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서윤은 가방에서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은아, 이건 새 계약서야.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3개월간 유예할게. 그동안 내가 새 작업 공간을 구할 시간을 줄게. 그리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공동 작업으로 전환할게. 단, 이번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자. 다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투명하게 일하자. 숨기지 말고, 물어보고, 함께 결정하자.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서윤과 재현은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다은이한테 기회를 줘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현아, 넌 중간에 서서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엄마한테 상처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배운 거야. 침묵하지 않는 법. 재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서윤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그걸 잊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갈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진짜 관계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서윤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윤의 스튜디오 앞마당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흰 꽃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빛났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목련을 바라봤습니다. 진한석 달이 떠올랐습니다. 다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 작업 공간을 구했고 스튜디오와의 협업은 투명한 계약 아래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의견을 말하는 것도.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서윤도 달라졌습니다. 다은의 작업을 확인할 때 이제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했고 서윤은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다은아.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말해봐.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 작업실 보증금이 부족해서 혹시 대출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다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은아, 은행 어디야? 국민은행이요. 서류 준비해서 내일 같이 가자. 보증 서줄게. 정말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네, 이번엔 내가 책임지고 갚는 거야. 내가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야. 알아요. 제가 할게요.
꼭 그래. 믿어.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은이 스스로 부탁한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윤과 다은은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천만에. 저,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사과는 이미 받았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보다는 제대로 하자. 힘들면 말하고, 도움 필요하면 요청하고.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은행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다은아, 새 작업실은 어때? 좋아요. 작지만 제 공간이잖아요. 그래. 내 공간을 가진 게 중요해. 다은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무서운 게 당연해. 나도 처음 스튜디오 시작할 때 그랬어. 어머님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클라이언트 한 명 없었어. 석 달 동안 수입이 없었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 근데 버텼어. 하나씩 했어. 다은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관심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제가 스스로 하길 바라셨던 거.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표현이 서툴렀어. 이제 조금씩 배우는 중이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재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재현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적고 혼자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서윤은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했었지.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거리를 두대 곁에 있기.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은에겐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부탁해줘서.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서윤의 스튜디오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은의 첫 개인 전시회 축하 자리였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다은에겐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서윤, 민준, 재현, 혜란이 함께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본 후 혜란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네, 혜란 씨.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딸만 생각하고 서윤 씨를 오해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은이가 많이 변했어요. 책임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서윤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은이가 스스로 한 거예요. 혜란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서윤은 혜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다은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련 잎사귀를 새긴 작은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어머님, 같은 목련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서유는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어머님, 사랑해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유는 다은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은아, 재현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유는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단 목련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서유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의 그 밤 침묵의 아픔, 홀로 정리했던 서류들, 법률 상담실에서의 긴장, 그리고 오늘의 포옹.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끊지 않되 경계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침묵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유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뒷모습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되, 닫혀있지 않은, 단단하되 따뜻한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품위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희망. 서유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